자, 앞서서 우리는 터치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벤트 종류만 바꿔간다라고 하면 앞서서 다뤘던 방법들을 그대로 각 상황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터치 이벤트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위젯을 사용을 할 때 그 위젯과 연관되어져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버튼을 터치한다 라는 개념으로도 버튼에 대해서 클릭 처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푸시 버튼은 버튼을 눌렀다 떼는 행위를 통해서, 즉 일반적인 터치는 누르고 이동하고 떼는 동작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클릭은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이 없는 거죠. 그저 하나의 버튼 위젯 위에서 눌렀다 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버튼에 대해 확인 입력을 인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버튼의 클릭에 대한 별도의 리스너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뷰 클래스 안에서 제공되는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onClick이라는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하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버튼이라는 위젯에 대해 클릭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 뷰 클래스에 있는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한 리스너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리스너 객체 안에 onClick이라는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해 줌으로써 버튼이 클릭되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버튼들이 하나의 리스너를 가지고서 비슷한 동작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onClick이라는 메서드는 하나의 인자로 이벤트 소스인 뷰를 전달받도록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뷰 객체에 대한 ID 판별을 통해 가지고서 이벤트 소스를 식별을 할 수 있고, 그 이벤트 소스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그저 리스너 객체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벤트 처리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이벤트 리스너가 구성이 됐다라고 하면 각각의 이벤트 소스인 버튼 위젯들에 대해서 setOnClick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앞서서 만들었던 리스너 객체를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지만 비로소 각 버튼에 대해 클릭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서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리스너를 통한 이벤트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레이아웃 파일인 XML 문서상에서 버튼이라는 뷰에 대해 onClick 속성으로 핸들러 함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버튼에 대한 클릭 처리를 수행할 수도 있었어요. 안드로이드 초기부터 지원됐던 건 아니고 SDK 1.6 이후에 추가로 지원되어지는 기능이라 간단한 버튼 입력은 굳이 리스너를 만들지 않아도 onClick 속성으로 간편하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들을 다 비교해 가지고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XML 문서 대신에 추가로 우리가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하나 새로운 레이아웃 파일에 대한 리소스 파일을 추가하도록 해봅시다. 현재 파일 네임은 카운터라고 할까요? counter.xml이라고 하고, 루트 엘리먼트는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디자인 뷰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수직 방향의 배치를 갖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단에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합시다. 자, 현재 추가되어지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속성은 0이라는 카운터의 초기 값을 할당하도록 하고, 현재 너비는 매치 패런트, 높이는 랩 컨텐트 되어지도록 하되,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글자를 좀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트 사이즈라는 속성 값을 기본 값은 14sp 정도 되나봐요. 큼지막하게 50sp 정도로 주어줍시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넓은 영역 중에 텍스트가 왼쪽에 치중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렬 상태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먼트라는 값을
센터로 두게 되면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숫자 아래쪽에다가 이제 업다운이라는 두 개의 버튼을 추가를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수직적인 배치를 갖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다시 중첩해서 레이아웃을 하나 더 두어야 되겠죠. 가로 방향의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될 것이에요. 컴포넌트 트리를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레이아웃들도 정확하게 상하 관계들을 매칭시켜 가면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가되어진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은 크기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높이 부분은 랩 컨텐트에서 내가 필요한 영역 크기만큼만 할당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할당된 게 없어서 완전히 쭉 크기가 0만큼 쪼그라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 안에다가 버튼을 두 개 다시 추가하기를, 푸시 버튼을 어디 새로 추가한 가로 방향의 리니어 레이아웃 쪽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버튼 하나, 버튼 둘 추가를 해주면 현재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 값이 1로 설정이 되어져서 양쪽으로 배분되어진 크기를 갖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버튼의 너비 부분들을 비중에 따라서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 관례적으로 현재 레이아웃 언더바 위스라는 속성 값은 0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0dp에서 0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버튼의 텍스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왼쪽 버튼 같은 경우는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 마이너스 표시를, 오른쪽 버튼은 증가한다라는 의미로 플러스 버튼의 표시를 각각 부여해주고, 역시 버튼도 텍스트가 굉장히 작으니까 다시 텍스트 사이즈를 좀 키웁시다. 텍스트 사이즈를 얘는 한 30sp 정도만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화면을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상황에서 플러스 버튼이나 마이너스 버튼은 아무 동작도 하지 않는 그냥 빈 버튼에 불과한 것이죠. 자, 얘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버튼이 눌리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먼저 ID들을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식별해야 하니까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텍스트 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ID를 TV num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은 ID를 버튼 decrease라는 ID로, 플러스 버튼은 버튼 increase라는 이름으로 각각 ID를 부여를 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 구성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구성되어진 화면에 따라 이제 동작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 있고, 우리가 XML 문서상의 온클릭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너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리스너 객체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먼저 리스너 객체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ain activity.java에 가서, 자, 제일 처음에 뭘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은 onCreate라는 함수가 액티비티가 실행되어지면서 뭔가 초기화를 담당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조작할 각각의 뷰들에 대한 참조값들을 가져오도록 해볼 것이에요.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각각의 뷰에 대한 참조를 받아올 수 있지만 이벤트에 대한 대상이 되어지는 뷰가 바뀌지 않는 것이라면 똑같은 뷰를 매번 가져오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onCreate라는 함수에서 뷰에 대한 참조를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타입으로 Alt Enter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 해주죠. 텍스트 뷰 타입으로 현재 find view by id 하기를 r.id.tvnum 이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정확하게는 얘가 반환하는 것이 텍스트 뷰이니까 텍스트 뷰로 다운캐스팅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개의 버튼이 있으니까 역시 버튼 Alt Enter 눌러주고, 첫 번째 버튼이 감소하는 버튼 먼저 할까요?
버튼 디크리스 해가지고서 역시 버튼 타입으로 처리를 하되 find view by id 하기를 r.id.b decrease 라고 해주면 되겠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서 증가하는 버튼도 구성을 해 봅시다. 자, 더불어서 현재 이 버튼들이 눌렸을 때 무엇 할 것인지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도 같이 연결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 볼 것인데, 현재 이 경우 보면 숫자 값을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라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각각의 버튼마다 별도로 리스너를 만들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공통된 부분들을 하나로 처리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리스너 객체를 만들어서 지정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 현재 버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listener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 것이고, 이 참조 변수에다가 new 하기를 역시 버튼에서 제공하고 있는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옆에는 닫아 봅시다. 자, 이게 하나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구문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것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추상 메서드에 대한 몸체를 제정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 뒤에다가 블럭을 열고 닫고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추상 메서드를 제정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 오류 나는 부분에 갖다 대보면 풍선 도움말 같이 어떤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현재 implement method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현재 onClick이라는 추상 메서드 부분들을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도록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listener라는 하나의 객체를 각각의 버튼들에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에다가 두 버튼에 대해서 setOnClick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listener라는 객체를 넘겨주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버튼에 대해서도 리스너 객체를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 하나의 리스너가 두 개의 버튼에 적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리스너는 지역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너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사용해줘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리스너라는 참조 변수를 멤버 변수 영역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에 나오든지 상관이 없겠죠.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선 리스너 객체 안에서는 이제 뭘 해줘야 되는가 보면, 현재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증가 버튼이냐 감소 버튼이냐에 따라서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 식별을 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벤트 소스를 이 onClick이라는 메서드에 인자로 전달받는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v라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getID 한 값을 봤을 때 id를 조회해 보는 거예요. 리소스에 대한 id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뭐 조건문을 통해서 스위치 구문을 이용을 해볼까요? 이제 뭐 id는 하나의 정수 값이니까 스위치 구문도 충분할 거예요. 현재 케이스절 봐서 r.id. 감소 버튼일 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술을 해주고, 또 r.id. 증가 버튼일 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각각 기술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감소 버튼 눌러주거나 증가 버튼 눌러줄 때마다 해주는 일이 무엇인가? 이 텍스트 뷰 값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텍스트 뷰로부터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현재 값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getText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값을 얻어올 수 있는데, 그 얻어온 값이 스트링 객체가 아니라 캐릭터 시퀀스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갖고 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설정되어 있는 num 값을 얻어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텍스트 뷰에서 오류가 났어요. 자, 왜 오류가 났는가 봤더니 현재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이 텍스트 뷰라는 변수는 그러니까 onCreate라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인 것이죠. 자, 지역 변수라 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변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 구문에서 보면 onCreate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과 이 onClick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onCreate라는 함수는 언제 호출된다라고 그랬어요?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되어지면서 화면을 구성하면서 이 구문이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이죠. 여기 onClick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onCreate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동안에 수행되어지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현재 리스너 객체를 만들면서 이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리스너 객체를 만들면서 이 리스너 객체가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받으면 이런 동작을 해라 라는 것을 미리 예약해 놓는 작업인 것이지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구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 동작은 언제 일어나느냐 보면 onCreate라는 함수가 끝나고 나서 사용자가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전달받아 요 객체의 이 메서드가 호출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텍스트뷰라는 즉 onCreate의 지역 변수 텍스트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바 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했었어야 되겠지만 익명 내부 클래스 같은 것을 사용할 때 보면 익명 내부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어진 메서드 안에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지역 변수에 접근할 것이다 라고 하면 지역 변수의 생존 시기라는 제약 때문에 그냥 써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앞에다가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써줌으로써 상수화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현재 보면 케이스 안쪽으로 데리고 가라고 나오고 있죠. 스위치 구문에 있는 것이니까 바깥쪽으로, 케이스 바깥쪽으로 빼버립시다. 뭐 어떤 경우라도 수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우리가 스위치 구문 안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잘 접근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이렇게 가져온 것은 하나의 숫자 문자로 구성된 하나의 문자열인데 내가 원하는 건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 정수값이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다시 num이라는 변수를 숫자화 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따로 할 것 없이 한번 해버립시다. 현재 num이라는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바꾼다라고 하면 즉 얘는 숫자 문자로 구성된 문자를 얻어온 것이고 그것을 숫자로 바꿔라, 정수로 바꿔라 라는 일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integer라는 클래스에 parseInt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문자열로부터 숫자를 뽑아내는 작업을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num이라는 변수는 현재 텍스트 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숫자 값을 얻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얻어온 숫자 값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주느냐, 그러니까 감소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num을 1 감소시켜주면 될 것이고 증가 버튼이 눌려주면 num을 1 증가시켜주면 될 것이에요. 뭐 마이너스 num 해도 되고 플러스 num 해도 돼요. 어차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증감 연산자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죠. 다만 이 num이라는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이다 보니까 얘를 바뀌었다고 해서 텍스트 뷰 값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스위치 구문을 빠져나왔을 때 다시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일은 현재 텍스트 뷰 객체에 대해서 setText라는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보면 여기 문자열로 구성된 애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 동작이에요. 여기 정수를 받는 setText도 있죠. 그것은 정수값을 설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수가 뭐냐? resource id다 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텐데 프로그램 내부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상수들을 별도의 리소스 파일로 별도의 XML 문서로 작성을 해놓고 그걸 프로그램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를 지정하는 것이지 여기서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계산한 어떤 하나의 정수값을 저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여기다 num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num이라는 변수는 리소스의 아이디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화면에 출력할 정수인 것이고, 그러면 setText가 필요할 것은 출력할 정수를 직접 문자열로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뭐 문자열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좀 꼼수이긴 하나, 빈 문자열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숫자나 다른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주면 뭐 그 자체로 하나의 문자열이 되기는 할 거예요. 좀 더 정식의 방법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string이라는 클래스의 valueof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형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문자열로 바꿔주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설정되어지겠죠. 자,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해 봅시다. 수행을 했더니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돼버렸어요. 왜 오류가 나는가 생각해 봤더니 중요한 걸 안 바꿨네요. 여기 보면 set content view 하기를 항상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면 잊지 말고 바꿔버릇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counter.xml로 수정을 하고 실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눌러주면 한번 누를 때마다 숫자가 증가되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눌러주면 숫자가 감소되어지는 정상적인 처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스너를 사용을 하지 않고 온클릭 속성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 counter.xml이라는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서 Ctrl+C, Ctrl+V 해가지고서 counter2.xml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counter2.xml에는 현재 버튼에 대해서 온클릭 속성을 지정을 해 볼 거예요. 자, 온클릭 속성에다가 현재 버튼이 눌려지면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을 버튼 클릭드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봅시다.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어요. 현재 마이너스 버튼이 눌렸을 때와 또 증가 버튼이 눌렸을 때 모두 다 같은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꿔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가가지고서 틀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합시다. 현재 counter 2라는 XML 문서를 바꿔볼 거예요. 자, 바꿔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를 연결하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너 객체를 만들고 리스너를 연결하는 구문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onCreate라는 함수가 끝난 시점에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public이라는 도메인에 반환값 없이 버튼 클릭드라는 뷰를 인자로 갖는 하나의 함수, 사용자 정의 메서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뭘 해주면 되느냐? 이거랑 똑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해서 갖다 써봅시다. 다만 텍스트 뷰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onCreate의 지역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버튼 클릭드라는 함수 안에서는 이 텍스트 뷰에 접근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텍스트 뷰에 대한 참조를 받아오는 일을 여기서 해주거나, 아니면 역시 똑같은 텍스트 뷰를 매번 받아오는 것이 좀 번거롭다 싶으면 그러면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바꿔서 봅시다. 텍스트 뷰에 대한 참조 변수를 멤버 변수에다가 두도록 해보는 거예요. 프라이빗 도메인에다가 텍스트 뷰에 대한 우리가 변수 이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멤버 변수에 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mtb라는 멤버 변수다라는 이름으로 부여해 봅시다.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 클릭드라는 함수도 m 버튼 클릭드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멤버들은 다 m자를 붙여본 거예요. 자, counter2에 가서도 역시 바꿔줘야 되겠죠.
버튼 클릭드가 아니라 m 버튼 클릭드라는 형태로 이름을 바꿔주면 일단 버튼이 클릭되어지면 액티비티 코드에 요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지금 코드는 분명히 counter2가 호출되어졌고 액티비티 코드 안에서 리스너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 버튼을 눌러주면 잘 동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클릭 속성 사용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굳이 푸시 버튼을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너 객체 만들고 연결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당장 코드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버튼의 클릭 이벤트가 아닌 다른 이벤트들은 이렇게 어떤 위젯의 속성을 통해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리스너 객체를 만들고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익혀두어야 할 것입니다. 푸시 버튼과 관련되어진 두 번째 이벤트 중에 롱클릭 이벤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버튼을 한번 짧게 탭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길게 누르고 있을 때 마치 우리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것처럼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숨겨진 기능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2의 기능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 이런 롱클릭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리스너로 보면 뷰 클래스에서 on 롱클릭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앞에서 기존의 클릭 이벤트는 on 클릭 리스너였다라고 하면 그 클릭 앞에 롱자가 붙은 거예요. 핸들러 함수 이름도 on 클릭이 아니라 on 롱 클릭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벤트 소스에다가 리스너를 연결하는 함수도 set on 클릭 리스너가 아니라 set on 롱 클릭 리스너다 라는 것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m초, 그러니까 0.5초 정도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앞에서 작성했던 예제에다가 이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를 counter2를 그냥 이용을 해볼까요? 현재 counter2에서 기본적인 버튼의 클릭 이벤트는 우리 XML의 onClick 속성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는 롱 클릭에 대한 처리는 버튼의 속성을 통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주석으로 막았던 부분들, 이 부분을 다시 해제해 가지고서 얘를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다시 주석을 해제했을 때 달라지는 점을 보면 버튼 on 클릭 리스너가 아니라 버튼 롱 클릭 리스너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참조 변수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도 바꿔줘야 될 것이고, on 롱 클릭 리스너라는 메서드 안에서 추가되어지는 추상 메서드는 현재 살짝 타입이 다른데 보면 반환 타입이 부울린으로 되어 있는, 아까 클릭 이벤트는 반환 타입이 보이드였어요. 반환 값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클릭 눌러주면 그 자체로 처리가 다 끝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롱 클릭은 내가 이벤트 처리를 완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울린 타입의 값을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것만 한번 유의를 해가지고서 이제 바꿔볼 것이고, 제대로 처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끝에서 return true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끝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는 아까 지역적인 final 타입의 상수로 tv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mtv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mtv로 다 바꿔버립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벤트 소스와 같이 연결하기를 두 개의 버튼에 대해서 on 롱 클릭 리스너로 각각 연결을 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클릭 리스너와 롱 클릭 리스너가 다르니까 클릭 이벤트도 굳이 온클릭 속성 이용하지 않고 리스너 객체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코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병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롱 클릭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클릭을 했을 때에는 일씩 바꿔갔다라고 하면 10씩 증감을 처리하도록 해봅시다. 플러스는 10 해서,
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일씩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15, 그러니까 10씩 증가되는 거죠. 또 한 번 꾹 눌러주면 25 되어지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면 15,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은 내가 플러스 버튼이 됐던 마이너스 버튼이 됐던 한번 꾹 눌러주면 롱클릭에 대한 처리가 일어나고 손을 떼었을 때 아무 동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롱클릭 리스너에서 true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false를 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현재 일씩 증가되어지고 감소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0에 맞춰놓고 해볼게요. 플러스를 꾹 눌러주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10 증가되어지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떼주면 1이 더 증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겠어요? 내가 플러스 버튼을 꾹 누르는 순간 롱클릭 이벤트가 발생되어져서 10만큼 증가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return false 했잖아요. 그러면 이벤트 처리가 다 안 끝난 걸로 간주되어져서 손가락을 떼었을 때 클릭 이벤트가 한 번 더 처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동작이긴 하겠죠. 우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 10을 증가시킬 건지 1을 증가시킬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거라면 이 처리가 됐으면 이벤트 처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서 반환 값이 true이냐 false이냐 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